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동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주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8월의 시작입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7월 31일 월요일 강의를 휴강을 했고요. 오늘 화요일 오후 야간으로 보강을 진행을 해서 어저께 수업이 밀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죠? 나름대로. 현장에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온라인 수강생 분들도 좀 일정이 꼬인다는 느낌 들겠지만 딱 하루 날짜가 늦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휴강을 해서 네, 더 이상 휴강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었는데 제가 정해져 있는 다른 일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루 복습 스터디를 쉬어갈까 이런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8월 1일 인지라 8월 달에 이렇게 처음부터 들어오시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복습 스터디를 진행하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 우리 행정학이 루틴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조금씩 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우리 기본서를 다 읽어보는 게 이게 지금 기본 개념 복습 스터디의 목적인데 읽을 기본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군무원 23년 시험이 있었습니다. 7월 달에 진행이 됐던 시험이었죠. 제가 얼마 전에 해설 강의를 다 찍었는데 사실 해설 강의를 듣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왜? 7단원까지 아직 다 안 배웠으니까. 근데 이번에 군무원 시험이 25개 문제였는데 1단원 기출문제가 무려 7문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진짜 많죠. 그래서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니까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준비를 했고요. 지금 요거에 관련된 문제들은 네, 저희 카페 게시판에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한번 쓱 보시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확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1번 문제부터 갈게요. 비교행정론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 문제였고요. 진짜 실제 이 문제의 번호가 군무원에 출제가 되었었던 문제 번호입니다. 자, 비교행정론 아시겠지만 리그스가 대표적인 학자고 본래 생태학적 연구 방법 시작하다가 이걸 가지고 마셜 플랜을 정당화하는 과정에 비교행정론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생태론과 비교행정론은 거의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후진국의 국가 발전에 대한 이런 거, 비관적 숙면론.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 문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자의적인 표현이 많아요. 후진국의 국가 발전이 선진국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의 환경 때문이다. 후진국은 어쩔 수 없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환경이 너무 미약하다. 잘 받쳐주지 못한다. 이래서 후진국의 국가 발전을 좀 비관적으로 바라봤다라는 특징도 나타나긴 하는데 이런 선지는 잘 안 보이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실제이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여서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열심히 내용을 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종류의 여러분들이 되게 낯설어하는 선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비교행정론이나 생태론은 행정학의 행태주의 접근, 과학적 접근 방식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죠. 아트적인 기술성 강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 4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뉴 거버넌스. 아시겠지만 뉴 거버넌스는 네, 네트워크 거버넌스 협치죠. 국민을 고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국정의 파트너로 봅니다. 이전에 작은 정부 논리예요. 행정의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정부 실패를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실패를 비판해서 행정의 크기를 줄여야 하는데 그걸 민간과 함께 해주는 협치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적 정부개혁, 너무 기업가 정부로 가는 거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있고요. 하지만 행정의 경영화, 시장화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이 표현이 경영화, 시장화를 중시한다는 표현과 딱 매칭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다른 얘기입니다. 예, 행정의 경영화, 시장화를 중시하고 그래서 행정과 정치의 관계를 이원론적으로 보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의 접근 방식이 되겠죠. 자, 행정의 파트너십, 유기적인 결합관계 중시합니다. 그래서 정답되는 틀린 선지 3번입니다. 자, 10번에 신공공 관리론도 또 나왔어요. 이번에 공무원이 정말 1단원을 많이 냈죠. 신공공 관리론은 시장 원리를 도입해서 정부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경쟁의 도입, 그다음 고객 지향 확대 이런 거 나타나게 되고요. 행정조직이 급격하게 확대된다고 표현할 수 없죠. 행정조직을 오히려 축소시키고요. 여러 주체가 함께 행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행정의 공동화, 하나의 주체가 아니라 여러 개의 주체가 같이 행정을 책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의 공동화가 오히려 발생하기 때문에 책임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그런 한계점도 신공공 관리론과 뉴거버넌스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요. 그래서 요거 X입니다.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평등한 관계는 오히려 네트워크 거버넌스, 뉴거버넌스의 특징이죠. 결과에 가치를 두는 게 지금 신공공 관리론. 오히려 과정에 가치를 두는 것은 뉴거버넌스의 특징이어서요. 지금 보시는 3번과 4번 두 가지는 뉴거버넌스의 특징으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현재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한 거니까 1번이 되는 것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0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 11번 문제 갈까요? 재정 실패에 대한 정부 개입의 근거에 대한 설명. 우리 많이 봤던 거죠. 공공재의 공급이 부족하면 정부가 강제로 공급을 합니다.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한다면 외부 효과는 좋은 것과 나쁜 게 있죠. 좋은 외부 효과라면 조세를 통해 나쁜 외부 효과라고 얘기한다면 보조금을 지급해서 외부 효과를 제거하게 됩니다. 시장 실패를 좀 거시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불평등 역시 시장 실패로 볼 수가 있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는 형평적인 분배가 필요하고요. 사회보장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안정 경쟁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나 공적인 공급, 그리고 제일 실수 많은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점이잖아요. 불안정 경쟁이라고 한다면 과점은 경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적 공급은 하면 안 된다고 했고요. 장려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보조금 지급은 아니에요.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11번, 4번이 틀린 선지가 되고요. 자, 14번입니다. 다음 중 민간 부문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생산 유형. 민간 위탁은 계약을 통한 위탁이죠. 계약을 통해 정부가 민간 생산자에게 공급을 시킵니다. 그래서 공공서비스를 민간 생산자가 위탁을 받아서 생산하는 형태고요. 자원봉사는 어떠한 형태의 보호소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면허, 라이센스,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국가가 부여하는 것. 그래서 민간이 공공서비스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유형. 바우처는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이용권을 정부가 주는 형태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는 형태. 뭐 큰 문제 없겠네요. 자, 14번에 정답되는 건 그래서 2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15번. 시민사회 조직에 대한 문제가 자주 안 나와요. 제3섹터 시민사회에 대한 내용인데 이번에 공무원이 건드렸습니다. 비정부 조직이 생산하는 공공재나 집합재 다 같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재화의 생산 비용을 만약에 정부가 지원한다. 근데 비정부 조직도 여러분 사회적 서비스들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생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정부와 대체적 관계라고 볼 수 없죠.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요. 정부와 비정부 조직 간에는 적대적인 관계보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반자적인 관계가 확산되고 있고요. 비정부 조직이 비영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자, 자발성, 자율성, 이익의 비배분성. 자발적, 자율적으로 조직의 구성이 자발적으로 되고요.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득이 발생하지 않고요. 영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익에 대한 비배분성은 다른 말로 비영리라고 바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맞는 선지고요. 정부의 지지나 지원의 필요성을 위해서 특정한 비정부 조직의 분야 성장을 유도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의존적 관계, 주로 개발도상국에서요, 좀 많이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비정부 조직이 만들어지기 힘들고 국가 입장에서 이러한 영역의 비정부 조직이 있으면 좋겠다. 자, 그랬을 때 국가가 지원을 해서 비정부 조직을 키우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20번 정부 규제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잘 보이시나요? 네. 자, 규제는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을 정부가 원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고요. 규제는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죠. 이를 위반한 경우 불이익이 가해지기 때문에 규제 법정주의, 엄격한 법적인 근거가 반드시 요구가 되고요.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생산 활동을 규제합니다. 기업의 본원적 활동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생산 활동이기 때문에 생산 활동에 대한 제한이 나타난다.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직접적 규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사회적 규제는 공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소비자, 환경, 노동자 보호 다 공익을 보호하는 목적이고요. 그래서 안전, 위생, 오염, 고용 다 이런 거에 관련된 규제들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1970년대 이후에 등장해서 규제의 정당성이 더욱더 커지는 규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몇 번?
한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공부를 한 영역이어서 아마 이제는 문제를 좀 쉽게 풀지 않았을까. 물론 토요일 날 정책론 수업을 나갔기 때문에 아직도 정책론에서 헤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오늘 왜 이걸 다시 풀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정책론도 이렇게 문제 다 풀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단은 기본서 읽는 게 중심이 되고요. 최근에 출제가 되었던 기출문제들은 해설지와 기출문제가 모두 다 카페 자료실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영역에 대해서는 한번 복습 겸 풀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8월의 시작입니다. 오늘 정말 8월의 이 시작이 정말 보람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현장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이 굉장히 빡센 날일 거예요. 저도 오늘 수업이 무려 12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1시간도 쉬지 않고 중간에 오전 수업, 오후 수업, 야간 수업, 하지만 지치지 말고 열심히 살아남아 봅시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어요. 1년만 진짜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요. 1년이 뭐예요? 내년 4월 시험인데 여러분, 우리 8개월, 9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정말 불살라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합시다. 자, 8월 1일 오늘 하루 정말 좋은 하루 되시고요. 8월 전체가 다 여러분에게 진짜 보람찬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자, 우린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